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설 박사의 비전 행복학 2018년 살맛 나게 만드는 그 비법. 자, 제가 누구라고요? 전설 레전드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맛 나게 만드는 비법,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꿈과 비전은 열정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꿈하고 비전은 열정. 우리가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은 패션만 알고, 그렇죠? 이 패션 열정이 없다라고 기성세대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앵그리 버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보통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분들이 막 뭐라고 하세요. 열정이 없다고. 근데 정작 그분들은 아래 계신 분들한테 PPT 만들어라, 엑셀 만들어.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열정 있으시면 한번 배워보시죠. 자, 꿈과 비전은요 열정인데 로또보다 낫다. 저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이 말뜻을. 근데 로또는 정말 한 번 사고 나서 물론 그 돈 갖고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지만 또 요행을 바라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돈이 남아있기보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열정은 정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라 해놓고 비전을 균형적으로 저글링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 조금 욕심쟁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한 6가지 그냥 있는데 근데도 남들이 얘기를 합니다. 친한 후배가 형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살은 왜 안 빠지지? 정말 부지런히 먹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 전설 박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져라. 정말 너무 진부합니다. 이 꿈을 가지라는 거. 근데 저만이 갖고 있는 또 꿈이 있죠. 제가 전박사 아카데미 이렇게 써놓았는데 차별화 전략.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전부 이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KTX 타고도 오고 뭐 부산에서 또는 대전에서 이렇게 와서 약간 홈스쿨링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춘기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데 때로는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 얘기도 안 듣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그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를 키워낸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역시 비전을 가지라 해서 서울대 법대 대학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참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순진했었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제 볼을 꼬집으면서 John, very cute 막 이러면서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 주는 그것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그 사기 당함의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경하는 집이란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저 집을 구경하는 집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해줬다고 했는데 오 마이 갓, 집을 일명 쑥대밭 만들어 놓고요. 새 집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입주는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다 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신이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건 망각인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면 다음엔 절대 또 아파트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또 아파트를 샀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그분의 말만 듣고 근데 거기에 막 돈이 이렇게 빌려준 게 많더라고요. 담보 잡힌 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세요? 개개인간 이렇게 담보 잡힌 거는 절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 잡은 거는 은행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만 개개인은 돈을 일부러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못 팔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1년간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상가가 나타나서 저 상가 한번 해봐야지 해서 또 상가를 샀는데 정말 회사가 남겨둔 마지막 보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회사가 저를 위해서 마지막 보물을 남겨뒀을까요? 뻥이죠. 근데 저는 좋다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나서 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얼마 벌어?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제가 법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법을 모르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방통대 법대에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한 그 제자가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는 스승입니다. 이제 지금은 법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백법무관이 저에게 선생님 기왕 공부할 것 같으면 서울대 법대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가서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공부하고 면접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자소서는 이렇게 쓰고 그 친구 제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는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정말 스승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물론 예전에도 강연을 많이 나갔었죠. 뭐 교사 연수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기업체 강연도 했었고 왜냐하면 제가 많이 잘 웃고 또 얘기를 재밌게 해서 그런지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나 이렇게 조직에 있다 보니까 많이 못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꿈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났는지 저를 너무 많이 찾아주시네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 강연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행복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연을 강연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당한 이야기 또는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인생의 쓴맛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고요. 또 학습 코칭, 공부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주도 강연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강연이 끝나고 그 다음 또 새벽같이 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거제까지 갔었어요. 거제를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갔었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제 이렇게 다리가 놓여서 옛날보다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거제, 외국 가지 말고 한국 바로 알기, 한국부터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제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거제도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연세가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시연이 넘으면서 그분도 꿈이 있었는데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꿈을 이루지를 못한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태어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자식에게 주는데 그분도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던 꿈을 접고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거죠.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그랬죠. 늦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드림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또 저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세 사람이 가면 삼인행 필요하사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조금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의 스승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드림 메이커 너무 거창한가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꿈 도움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어느 날 띠리링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해커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커스에서 왜 전화를 했지? 이제 그분은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거 보고 또 제 이력을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온 거 보고 이 사람이다. 근데 강연한 걸 보니까 끼도 있네. 그래서 임용이나 이런 전공 영어 생각하면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에게 굉장히 그분도 꿈을 만들어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올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임용을 통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도 보고 또 나중에 실기도 보는데 저는 또 필기는 이제 외대교육대학원 교수를 그래도 한 7, 8년 정도 했고 또 거기서 또 학생을 가르쳤었고 또 현장은 거의 1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베스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명 잡복이죠. 때로는 잡복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났다. 왜? 내가 가장 못났다라고 느끼면 정말 우울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내가 최고 잘났다. 이게 자기 체면이고 이게 바로 positive psychology입니다. 긍정 심리학. 내가 보통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내가 안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긍정 심리학은 안 좋은 거는 just forget,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감정, 자신 있는 감정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는 행복, 좋은 느낌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내가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또 남을 너무 너무 많이 배려하면 배리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배려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예비 선생님들, 후배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드림 메이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정말 이 나라 동량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동량 이러니까 동량 아니고요. 동량 뜻 아시죠? 꿈나무예요. 이렇게 버팀목.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자가 아니고 저의 스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17대 봤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30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선생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멋지고 귀엽지. 이쁘지. 근데 그러고 나서 크크 이러고 나서 근데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귀엽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구나 했더니 답장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 아직 선생님한테는 베이비인걸요. 제가 너무 베이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베이비인 줄 아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조카, 때로는 동생, 정말 때로는 자식의 느낌인 것 같고 그 세월에 묻힌 정이 정말 크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렇죠? 또 이게 좋은 인연이 되는 거고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법대 대학원 가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 뭐 변리사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전부 좀 딱딱해요. 근데 저는 딱딱하지가 않죠. 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처음에는 쟤 누구야? 이상한 애가 왔네 이런 분위기 있죠. 도대체 옷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입고 왔는데 보통 때는 옷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니 도대체 법대에 무슨 양아치가 하나 왔나? 날라리가 왔나? 저 사람의 정체는 뭘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노래 부르고 때로는 춤도 추고 또는 인생을 논하면서 살짝 뭐 술도 요새 TV에도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데 하면서 친해지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인생의 또 다른 멘토고 멘티가 되는 거고 또는 하나의 그런 행복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저는 제자가 연락 오면 제가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만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서 왜 만나느냐? 그 친구들이 잘 돼서 저를 보자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왔는데 로스쿨 준비하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 좌절해 있고 또 게다가 여자친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속속들이 하는데 근데 세월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잘 돼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잘된 친구들은 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충분히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한번 자랑하러 오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쵸? 지금 이 순간 저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는
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만약 너무 무서운가요? 괴로울 때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냐? 저는 그 임재범,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스승이라기보다는 친구인 거예요. 제가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 이사회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행복 이사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년에 12번인데 우리가 1년에 12번 못 만나고 아마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100년 산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에 100분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정말 좋은 분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꼭 막 술을 많이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 문화가. 요즘 이렇게 직장에 강연 가다 보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셔 이랬는데 요즘은 책 읽고 독서 토론하기 또는 뮤지컬 보기 또는 콘서트 가기, 끝나고 나서 차를 나누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기, 뭐 이러한 정말 긍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저도 이런 친구들과 함께 행복 이사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보다 또 잘난 게 있어요. 물론 외모도 너무나 출중하죠. 키도 크고 제가 보면 허걱 놀라요. 어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분발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찾아와요? 여가 찾아와서 참 힘든데 먹는 유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상생의 즐거움입니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어쩌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너무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야. 정말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의 와튼 스쿨인가 그 길을 졸업한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또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선생님, 제 주변에 사람은 많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기업을 스타트업을 하는데 많은데 근데 투자자기 때문에 거리가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친구가 막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우리 뒷담화라 그러나요? 가장 안 좋은 게 무슨 앞담화. 앞에 대놓고 막 이러면 허걱 막 충격 막 장난 아닌데 앞담화든 뒷담화든 그런 것보다는 좋은 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분은 어떠한 목표 혹시 세우셨나요? 학업, 그렇죠. 학생이니까 공부. 우리 MC 분은 어떤 목표? 2018년도에 네, 그렇죠. 일단 일적인 것도 많이 늘려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꿀이 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이 박수는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루자는 그런 박수예요. 그렇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쓴맛 봤다고 했죠. 요로 결석. 밤에 막 정말 창자가 끊기는 고통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기 낳는 고통이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요로 결석이더라고요. 정말 제 몸에 사리가 생겨야 되는데 돌이 생겼고요. 또 신장에도 또 돌이 생겨. 그래서 정말 겉은 이렇게 좀 패딩 뭐라고 할까요? 속은. 그래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적인 부분들, 또 얘기하셨던 공부, 또 가족. 그렇죠? 정말 가족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가족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강연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재촉을 하지 말라.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할래?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꽃봉오리가 피기까지, 그렇죠? 꽃봉오리가 꽃으로 피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너무 재촉하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재촉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안 좋은 거 있어도 저도 안 좋은 일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난 괜찮아. 우울하죠. 상대편에게 행복하세요. 막 정말 저가 행복해져요. 오히려 상대편한테 희망, 좋은 일 생기길 기대하다 보면 저가 행복해지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 행복 이사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인들 강연 나가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바로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대학생들은 인간관계 어때요? 좋아요? 성격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그래요? 혹시 인간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저기 남자분은 어떠세요? 인간관계 성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막 목이 잠겨요. 그렇죠?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항상 제가 강연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적혔죠? 미인 대칭. 미인은 대칭을 이뤄야 될까요? 물론 뭐 대칭이 황금 비율 맞아야 좋겠지만 미는 미소입니다. 미소 먼저 한번 웃어볼게요. 자, 치아 7개 드러냅니다. 시작. 자, 7개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남자분은 도레미가 좋습니다. 도레미 해볼까요? 시작. 도레미. 자, 여성분들은 도레미 파솔 솔 해볼게요. 도레미 파솔. 자, 솔 상태에서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웃으면서 시작. 전설입니다. 이름을 몰라요. 자, 이렇게 항상 미소를 머금고 상대편에게 먼저 저 자식이 나한테 먼저 하겠지. 인사 먼저 하겠지? No, no, no. 인사 먼저 하십시오. 인사하기 싫어갖고 설마 막 신문 이렇게 가리고 가지는 않겠죠. 인사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한번 옆에 보고 시작.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대화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먼저 말 건다고 루즈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은 듬뿍. 싫은 소리 하나 하려면요. 최소한 칭찬 10개 하고 하십시오. 아니면 8개 정도. 너무너무 할 게 없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 옷이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랑 잘 봤지? 신발, 굿인데? 아니면 어르신들은 되게 아드님이 정말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뭐가 자자한 건지 뭐 잘생겨서 자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칭찬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청득심입니다. 이는 뭐뭐 함으로써 청입니다.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우리는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최고 슬프고 안 좋고 근데 자기 얘기 말고 상대편이 힘들 때 그 상대편 얘기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본인 얘기하고 나면 알아서 전화를 끊어요. 허걱 놀라죠. 나는 다 들어줬는데.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안 됐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사한 일 몇 가지? 5가지. 별이 5개가 아니고 감사한 일 5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목이 조금 잠겨서 제가 인어공주도 아닌데 막 목이 잠기는 거예요. 인어공주가 다리 얻는 대신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모르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또 처음 뵙는데 어쩜 이렇게 낯이 있고 좋은지. 자, 그리고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을 하루에 몇 가지? 5가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에 써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만들면 나는 오늘 뭐 먹어서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 이것도 좋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35개 그리고 4주가 되면 몇 개예요? 140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은 묻지 말아요. 제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어쨌든 4주 단위로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한 일 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 뭐 가족 때문에,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또 다시 점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빠지는 거고 어쨌든 안 되면 상대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근데 도움 요청할 데가 없다.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왕딴지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나쁜 짓은 안 한 건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다시 올라와서 열심히. 그리고 끈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제 몸매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식스팩 만들 게 정말 공략 이렇게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는데 식스팩은 없고요. 그냥 원팩입니다. 근데 어쨌든 끈기를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설 박사가 전해드리는 비전 행복학 별거 없습니다. 항상 긍정의 마인드. 내가 잘하는 일도 좋겠지만 내가 행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 꿈을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 꿈이 없다면 지금 right now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악마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고요. 천사의 달력에는 오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 드라이든.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어느 순간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 또는 감사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했던 전 박사 웃음 체조를 통해서 슬프다 하면 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고 2018년을 꼭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 전설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도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연세가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시연이 넘으면서 그분도 꿈이 있었는데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꿈을 이루지를 못한 거죠. 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주저주저 했는데 제가 그랬죠.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또 저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 거죠.